리뷰 시작합니다. 제가 해외와 비슷한 장르로 도전하는 한국 영화들을 보며 늘 입버릇처럼 해왔던 말이 있습니다. 헐리우드 영화와 자본력은 절대 비교할 수 없으니 VFX나 스케일로 승부를 보려고 하기보다 서사와 연출로 승부해야 한다. 무빙이 그나마 그 케이스에 좀 해당하는 사례가 아닐까 싶습니다. 무빙은 강풀 원장의 드라마로 작품에서 가장 돋보이는 것은 히어로물 중에서도 상당히 공을 들이고 있는 서사에 있습니다. 액션 장면 존재하죠. 하지만 절대적인 드라마 분량에 비하면 상당히 적습니다. 빌런의 이야기도 프랭크 정도와 마지막 북한군 정도를 제외하면 특별히 공을 들인다는 느낌은 없습니다. 그나마도 과거의 사연 외에도 현재의 관점도 어느 정도 풀렸던 프랭크에 비하면 마지막에 나와서 하나하나 사연팔이 해주는 북한군들을 보고 빌런을 신경 썼다고 하기는 힘듭니다. 결국 이 드라마의 시청 포인트는 다수의 주연들에게 몰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악명 높은 그림체에도 불구하고 강풀 작가가 훌륭한 상업 작가일 수 있었던 것은 흡입력 있는 이야기에 있었는데 대본을 직접 작가가 맡은 덕에 확실히 캐릭터 개인의 설정과 수사들은 흥미롭습니다. 예를 들어 프랭크가 젓가락 쪽을 만지자마자 바로 반응해서 펜을 쥐며 경계태세에 들어서는 미연의 모습인데 잘 잡은 설정으로 인해 디테일이 살아나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겠죠. 평소 살을 찌우고 무거운 물통이나 모래주머니를 차서 뜨지 못하게 해놓은 봉석은 기분이 좋으면 뜨는 것을 통제하지 못합니다. 평소엔 잘 숨겨왔으나 희수와 가까워지면서 문제를 겪게 되죠. 나 좋아하냐? 풋풋한 상황에 굉장히 잘 맞는 설정으로 드라마도 이를 활용해 재미있는 장면들을 연출합니다. 특정 사물과 상황을 반복적으로 노출시켜 하나의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장면들도 있습니다. 두식 미연의 경우 동전과 돈가스가 있을 것이고 주원지희의 경우 센서 등이 있겠죠. 센서등 고장났네. 센서등 고쳤네. 분명히 말해서 이야기가 세련되지는 않았습니다. 다소 올드한 면이 있어요. 하지만 그게 무조건 나쁘다기보다 대체로 정통파로 승부하지만 숨은 한방들이 있는 느낌입니다. 민영준이 미현을 두식에게 붙인 이유가 약점을 만들기 위해서 라는 장면 등이 그러하죠. 일단 작품의 전체적인 컨셉을 굳이 한 장르로 꼽자면 배우들이 제작 발표회에서 포즈를 취하거나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가 중점적으로 화제가 된 점에서도 알 수 있듯 히어로물에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히어로물이라는 장르에서 보자면 무빙은 준수한 스토리텔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확히 말해서 무빙의 캐릭터뽕이 차지 않는 면은 엔딩의 학교 결전을 제외하면 스토리텔링보단 액션에 있다고 봅니다. 이야기로 쌓아온 감정과 빌드업을 액션으로 터트려주는 게 히어로물의 맛인데 이야기에만 너무 신경을 쓰고 액션은 몇몇 임팩트 있는 장면을 제외하면 아쉽다는 느낌이 크게 들었습니다. 쌓아온 서사를 액션으로 토해내는 히어로물의 정석 같은 순간은 사실상 10이라 주원의 난투 장면 정도였다고 봅니다. 이건 액션 파트에서 다시 이야기해보도록 하고 일단 서사로 돌아오자면 아무래도 다른 것보다 개인적으로 무빙의 마지막이 참 못났다고 느껴지게 만든 학교 결전을 빼먹을 수가 없겠네요. 일단 학교 결전은 그 전의 이야기들이 한대로 모이는 장이어야 했습니다. 왜냐면 봉석 희수 파트, 미연 두식 파트, 주원 파트, 그리고 번개맨 파트는 굉장히 독립적인 색깔을 띱니다. 학원물, 첩보물, 시대극, 모여라 딩동댕 등으로 아예 장르가 달라요. 개별 에피소드로 보면 되니 초중반 진행에는 이게 큰 문제는 안 됩니다. 네, 큰 문제는 안 됩니다. 굳이 스토리에서의 문제점을 꼽자면 불필요한 드립이 좀 들어가 있다는 거. 그게 말이 되냐 이기야. 괜찮겠노? 와 말 끝에다 노노 갖다 출시부리노. 그러면 안 되지. 아니 솔직히 이기야는 쓰는 사람도 나쁜 거 알고 쓸 텐데 굳이 맥락도 없이 이런 수요 없는 사이다가 필요했나 싶네요. 이외에도 약간의 정치색이 보이긴 하는데 이게 와 영향이 커서 작품을 못 보겠다 정도는 아니고 작가의 성향을 알고 보면 약간 거슬린다 정도? 아무튼 이야기로 돌아오면 이렇게 초중반을 진행했어도 각 파트가 수렴되는 최종장에선 어느 한 장르를 선택해야 했어요.
현대기 때문에 시대극은 안 될 거고 다수의 인물이 모이는 상황이니 로맨스도 부적절하죠. 봉석과 희수가 주력인 하이틴 학원물이든 미연이 중심인 첩보물이든 북한군의 느와르든 액션이라는 한 장르 내에서도 세부적에 따라 분위기가 천차만별이니 중심축을 잡아두고 거기에 다른 인물들이 살짝 색감을 넣는 정도의 구성이어야겠죠. 등장인물 간 연결점이 아예 없으면 모를까. 이들이 모여서 마무리되는 최종장은 이들의 각각의 이야기가 거대한 하나의 흐름으로 모이는 군상극이 되었어야 할 겁니다. 하지만 이 작품은 군상극을 옴니버스식으로 구현합니다. 자, 보세요. 이게 한 드라마의 한 화예요. 죽지 말라요. 나도 안 죽을 테니까 죽지 말라요. 북한 수용소에 갇혀서 죽으면 벌레도 생긴다고 죽지 말라는 이런 내용이 나오고 정확히 5분도 안 돼서 게다가 넌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잖아. 무슨 고백을 그렇게 하냐? 이러고 있어요. 한쪽에서는 고통을 모르는 자만이 살 수 있다 이러면서 피눈물을 쏟는데 한쪽에서는 나 너 좋아하냐? 응 나도. 이러면 어느 감정선에 장단을 맞춰야 할까요? 웹툰일 때는 짧게 하나씩 끊어지니 이게 큰 문제가 되지 않겠죠. 그런데 호흡이 긴 드라마의 상황은 고려하지 않아서 생긴 문제 같습니다. 분위기 전환의 문제를 제외하고 보더라도 여전히 학교 결전은 문제가 많은데 어차피 퇴장해야 할 적들에게 지나치게 서사를 부여합니다. 물론 빌런의 서사 중요하긴 합니다만 그건 최종장 진입 한참 전에 미리 쌓는 빌드업의 얘기지 마지막 최종장에서 싸우다 말고 솟아놓고 싸우다 말고 솟아놓고 이러란 얘기는 아니거든요. 흐름을 끊어서 몰입감을 해칠 뿐더러 사실 필요도 없어요. 어차피 죽어서 퇴장할 이 친구들 분량 때문에 주인공들 분량이 그만큼 사라지는데 이 친구들의 분량이 추가됨으로 인해서 싸움의 온도가 올라갔는가 하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야기에서 터뜨려야 할 액션이 극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들로 예열하는 게 큰 의미가 없이 넘어가니까요. 결국 초중반 파트는 인기 웹툰 작가를 기용함으로써 캐릭터 빌딩에 있어서는 우위를 갖췄지만 후반부에서는 웹툰 작가를 기용했기 때문에 드라마의 형식에 맞지 않는 스토리텔링을 지니게 되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런 면에서 엔딩이 참 어색했는데 두식이나 주원의 얘기는 너무 등장한 지 오래되어 버렸고 봉석은 왜 사라져서 히어로 놀이를 하고 있는지 또 희수는 왜 그걸 훈훈하게 바라보며 응원을 하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미연, 봉석이 국정원의 눈을 피해 또 어디론가 숨은 거라면 조례역을 도모지까지 써가며 죽인 주원은 왜 그대로 희수를 정원고에서 졸업을 시키고 북한군 출신인 용득을 봐줬는지 여기에 용준을 처단하는 두식까지 결국 지나칠 정도로 편의적인 해피엔딩일 뿐 지금까지 쌓아온 서사가 유의미한 엔딩은 아니었습니다. 뽀샤시한 화면을 깔아놓고 두식이 하늘에서 내려와 봉석과 미연을 만나는 순간은 내가 뭘 보고 있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죠. 아무래도 번개맨과 방기수 얘기를 안 해볼 수가 없을 듯합니다. 이 둘은 대척점에서 공통점을 가지는데요. 친구들의 사랑의 힘을 모아! 번개맨은 무빙의 분위기를 유치하게 만들고 넌 선택받은 개새끼고 방기수는 학원 파트의 분위기를 험악하게 만듭니다. 이 둘은 모두 원작에는 없는 오리지널 캐릭터인데 마찬가지로 오리지널 캐릭터인 프랭크와 다른 블랙 요원들의 추가가 히어로물임에도 1에서 6화가 너무 밋밋할까봐 프랭크가 다른 요원들을 사냥하는 모습을 추가했다는 이야기로 유추하건대 이 둘에게 기대해볼 수 있는 건 파트 간의 분위기를 좁혀주는 역할이 아닐까 싶습니다. 전개도가 비학원 파트에서 톤업을 시켜주며 분위기를 밝게 만들어준다면 방기수는 학원 파트에서 이강은과의 대립, 정원고등학교의 비밀을 파며 톤 다운을 시켜주면서 학원 파트와 비학원 파트 간의 괴리를 좀 좁혀주는 역할을 기대해볼 수 있는 거죠. 만약 이들에게 충분한 시간이 주어졌다면 그게 가능했을지도 모릅니다. 서태현 배우의 연기 톤이 작품과 잘 어울리지 않는다는 점은 잠시 제쳐놓고 보자면 전개도라는 캐릭터 자체가 작품에서 굉장히 겉돕니다. 다른 오리지널 캐릭터들 같은 경우 명확한 목적이 있고 목적을 이룬 뒤에는 퇴장합니다. 블랙 요원들은 국정원의 블랙 요원이라고는 김두식과 장주원 둘뿐인 상황을 벗어나 좀 더 다채롭게 만들어주고 프랭크가 이들을 하나하나 사냥하며 극적 긴장감을 부여하죠. 전개도의 경우 작중 이런 목적성이 잘 전달되는 편은 아닙니다. 초능력자로서 사회에서 봐들여지지 못하는 아웃사이더라는 역할은 버스 운전기사로 취직이 되면서 해결이 되어버리고 살해당한 아버지의 복수자라는 역할 역시 장주원에 의해서 해결되어 버립니다. 결국 국정원에서 탈락시킨 지점에서 남측 정부나 북측 정부에서 주시하는 대상조차 아니다 보니 무빙의 주요 이야기에는 끼어들 여지가 없습니다. 유일한 연결점은 봉석, 희수가 자주 타는 통학버스의 기사라는 점.
정도인데 생사가 오가는 무빙의 싸움에 끼어들기에는 너무나 빈약한 서사죠. 결국 전기적 성질로 기억을 읽는 능력이란 데우스 엑스 마키나를 부여해서야 겨우겨우 이야기에 우겨넣을 자리가 생깁니다. 핸드폰으로 북한군의 사연을 읽어내고 보조 배터리로 희수와 봉석의 이야기를 읽어냈다는 식으로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해서는 전개도가 이야기에 끼어드는 개연성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그 개연성을 만들기 위해 읽는 것들이 더 크다는 게 문제죠. 작중 전개도는 1억짜리 그린시티로 3번의 사고를 냅니다. 정확히 본인의 의지로 낸 사고만 3번이에요. 그중 2번은 버스가 반파가 났고 1번은 도로에서 분노의 질주를 찍었습니다. 그런데 퇴사는 고사하고 오히려 격려를 받는 든든한 철밥통을 자랑합니다. 이쯤 되면 전개도가 버스 회사 사장의 불륜 증거라도 갖고 있지 않는 한 말이 안 되는데 그런 언급조차 없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건 이런 사고를 일으켜서 무빙의 스토리라인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가 라고 했을 때 그 영향이 미비하다는 점에 있습니다. 정준하가 버스에서 난동을 피우지 못하게 시민들을 대피시킨 정도와 마지막에 번개르기파 정도를 꼽을 수 있겠죠. 결정적 역할을 했다고 할 건 20화의 샹크스 파리를 연출한 정도인데 이건 조커 역할을 했다는 사실보다는 너무나 충격적인 비주얼이 더 눈을 사로잡습니다. 북한군과의 목숨을 건 사투를 벌이는 그 와중에 번개 V로 분위기를 곱창내는 것도 참 쉽지 않은 일이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무리수에 가까운 행동을 보여오며 작품의 완성도를 깎아놓고도 그렇게 억지로 확보한 당위성을 가지고 멋진 활약을 보이지도 못했다는 점이 전개도의 큰 문제점일 겁니다. 결론적으로 작품에서 완전히 배제해도 이야기 진행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는 평가를 받을 정도로 계륵 같은 존재가 되어버렸죠. 방기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느슨해진 학원 파트에 긴장감을 불어넣는 존재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의 출연 분량이 작품에 있어 유의미한 역할을 하는가를 묻는다면 그렇다고 답하기는 어렵습니다. 결론적으로 방기수는 학교의 비밀을 알아내지 못하며 작품의 세계관을 시청자들에게 설명하는 역할에 실패하기 때문이죠. 차라리 이 시간을 신혜원에게 투자해서 복선을 깔았다면 결말의 내용이 덜 뜬금없어 보였을 겁니다. 하지만 신혜원의 분량은 극도로 적고 복선이라곤 점심시간 되자마자 어디 갔던 거야? 아, 수희 아저씨한테 인사드릴. 이 대사 한 줄이 전부입니다. 그마저도 이 대사는 6화에 나오고 경비원과 국정원의 연관성이 명확히 드러나는 건 15화가량이라 원작을 보신 분이 아니라면 신혜원이 국정원 고위 간부급으로 묘사되는 결말은 다소 뜬금없게 그릴 수 있죠. 물론 후속작에서의 활약을 위해 넣은 일종의 떡밥이겠지만 전개도나 방기수처럼 불필요하게 분량을 잡아먹은 케이스를 생각해보면 차라리 그 분량을 이쪽에 할애해서 이야기의 몰입도를 강화했다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 또한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즉 무빙은 이야기의 기반을 닦는 주연들의 개인 서사 부여에는 상당히 성공적이었지만 그 이야기들을 하나로 엮어줄 중심축이 부족했던 점, 지나친 과거 회상 남용으로 인해서 리듬감을 잃고 후반부 주연들의 분량까지 줄어든 점, 여기에 이야기에 흥미를 부여해야 할 전개도와 방기수 등의 조커픽이 제 역할을 못했다는 점 등 후반부로 갈수록 부족한 점이 누적되기 시작했으며 이러한 부실 공사 덕분에 토대만 튼튼하고 허리와 마감이 부실한 사상 누각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분명히 하고 싶은 이야기는 한계점이 명확했지만 무빙이 가진 스토리텔링 능력 자체는 히어로물에 있어서 신선한 시도였다는 점입니다. 액션만 조금 더 받쳐줬다면 이러한 문제들이 크게 부각되진 않았을 겁니다. 산도끼 도끼야 어디를 가느냐. 무빙의 후반부 액션은 상당히 아쉽습니다. 물론 꼭 이런 장면만 있는 건 아닙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괜찮은 장면이 하나씩 존재하며 꼭 액션이 아니더라도 나도 괴물이야. 구도만으로도 멋이라는 것이 폭발하는 컷 역시 존재합니다.
특히나 프랭크가 등장하는 초반이나 11화까지 액션을 보자면 훨씬 정제된 액션을 보여주는 데 반해 후반부는 공중의 허우적 액션들, 재생 능력자 간의 가장 허접한 싸움 방식, 사연팔이 하고 나면 갑자기 강해지는 능력 등은 후반부 액션은 시간에 쫓겨서 만든 게 아닐까 싶을 정도로 큰 차이를 보여줍니다. 존윅 1이 나온 지 벌써 9년 차인데 장전하는 씬 딱 한 번 나온 뒤엔 무한 탄창으로 써대는 건 역시 크게 돈 드는 것도 아닌데 아쉬운 디테일이고요. 후반부 액션씬의 아쉬움은 중간중간 흐름을 끊어먹는 과거 회상의 탓도 크지만 기본적으로 어떻게 연출할 것인가의 방향성의 부재가 크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액션으론 가장 많이 욕을 먹는 전개도가 보여준 거라곤 220V 펀치와 번개르기파 정도입니다. 전개도는 외부 배터리가 있을 때 전기를 다룰 수 있죠. 맥스웰에 의해 전기력과 자기력은 통합되어 전자기력으로 다뤄지므로 전기를 다루면 자기도 다룰 수 있다고 보는 게 보편적이겠죠. 그럼 대단한 CG 기술력이 없어도 이 정도 연출은 가능하지 않았을까요? 너무 강할 게 걱정이라면 배터리가 있는 동안만 능력 사용 가능이란 제약을 붙이면 vs 프랭크전은 그게 다른 느낌이었을 겁니다. 공중전투도 헐리우드 수준의 스케일과 CG는 불가능하겠지만 배경을 제외한 카메라 구도 자체는 무빙이 보여준 기술력으로도 충분히 재현 가능한 수준입니다. 물론 잭 스나이더의 시그니처 같은 저 구도를 그대로 따라하라는 게 아니라 무빙의 액션이 좋지 못한 게 반드시 기술력의 격차에 의한 게 아닐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단적으로 기술력에 큰 차이가 없음을 보여주는 장면을 꼽자면 봉석이 각성으로 인해 첫 비행을 하는 순간입니다. 이 장면 간에 드라마틱한 기술력의 차이가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기술만 놓고 보자면 매트릭스가 더 구려 보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장면이 뇌리에 크게 남는 쪽은 매트릭스죠. 이게 꼭 빌딩의 숲을 넘어다녀서 멋진 건 아니거든요. 타점, 임팩트의 순간을 얼마나 맛깔나게 묘사하느냐의 문제인데 이건 아니죠. 봉석이 전투 훈련을 받은 적 없는 고등학생 수준임을 감안해도 구도나 연출로 충분히 좀 더 맛있게 뽑아낼 수 있는 장면을 살리지 못했다는 느낌은 분명히 듭니다. 이런 평균적인 액션 장면들이 떨어지다 보니 이런 개그성 완타치 대결이 웃음을 주는 게 아니라 가뜩이나 떨어지는 평균치로 인해서 굳어진 입꼬리를 더 경직되게 만들지 않나 싶습니다. 물론 앞서 이야기했듯 무빙의 초중반부 액션은 분명 나쁘지 않은 수준이었고 기준점을 헐리우드와 1대1로 비교하는 것은 안 될 말일 겁니다. 그래서 비교 샘플도 최소한의 기술과 자본으로 가능한 장면만 끌어왔고요. 다만 서사에 신경을 쓴 것은 좋지만 히어로물이라는 장르를 표방하는 한 후속작이 나온다면 액션에도 조금 더 신경을 쓰면 좋지 않을까 하는 바람입니다. 작품의 드라마를 연출하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그 장면 자체로 멋진 액션을요. 총평으로 마무리하죠. 무빙은 좋은 서사가 가진 힘을 보여주는 작품입니다. 각 편의 분위기가 크게 다르고 구심점이 부족해도 11화까지 좋은 인상을 줄 수 있었던 건 순전히 이야기의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11화까지의 액션도 떨어지지 않는 수준인 거지 무빙의 특장점으로 말할 정도까진 아니었으니까요. 반면 드라마엔 확실히 완성도가 있습니다. 하나 예를 들자면 이제는 많은 분들이 질색팔색하는 신파가 될 법한 장면도 이미 주원과 지희가 어떤 서사를 쌓아왔는지 충분히 묘사했으며 연기자의 감정은 강해도 연출은 덤덤해서 보기 불편하다고 생각되진 않았습니다. 서사만 맞춰주면 신파도 좋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죠. 조금 더 드라마에 맞는 방향으로 각색을 해서 중후반부까지 이 기세를 이어가기만 했어도 훨씬 높은 평가를 받는 드라마가 되지 않았을까 싶네요. 액션 역시 드라마를 보여줄 곳은 드라마를 보여주고 액션을 보여줄 곳은 액션을 보여줘야 했는데 최종 결전은 액션을 보여줘야 할 장면에서도 드라마가 너무 많이 들어가면서 액션적인 맛은 많이 죽어버렸어요. 서사로 승부를 봐야 한다는 건 그게 제작비가 덜 드는 가성비가 좋은 방법이기 때문인데 20편짜리 장편이란 걸 감안해도 분명 제작비에 비해서 아쉬운 액션 연출을 보여주는 것은 사실입니다. 24부작 사극임에도 50억 정도의 제작비로 훨씬 나은 액션 퀄리티를 보여준 추노 같은 작품을 고려해보면 더더욱 그렇고 솔직히 헐리우드까지 갈 것도 없이 약 20년 전에 아라한 장풍 대작전과 비교해도 우위를 가르기 힘든 수준인 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싶네요. 무빙은 약 14만의 신규 가입자를 유치하며 좋은 반응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이미 원작도 후속작이 존재하는 만큼 드라마의 후속작도 충분히 기대해볼 만한 상황이죠.
후속작으로 돌아오게 된다면 중심축을 잡고 액션을 개선해서 명작의 반열에 오르기를 기대해봅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서 인사 올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매일이 평안하시길. 마치며 튜나였습니다. 너의 중요하다는 words It's for you